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해비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미국에서 물리치료 공부 중인 환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쳤을 때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두려움 때문에 재수술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원격 재활을 시작했고 재활 3개월, 그러니까 재수술 후 6개월이 됐을 때 스쿼트 자세 검사를 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축구를 해서 다리에 알이 베겨서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파열돼서 재재건술과 영울판 봉합수술까지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풀썩 꺾이는 등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축구라니요. 그것도 물리치료 공부하는 사람이 폭풍 잔소리를 하고 재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플라이어 매트릭 훈련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슬슬 시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14개월 후 인바디상의 수치와 사진상의 허벅지 둘레가 건축과 비슷해졌는데 통증과 불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분에게 재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10일 정도 그렇게 기초 운동에 집중을 하고 나니까 불편감이 빈도가 좀 주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세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재활의 방향성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 수축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주는 수축,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을 주는 수축,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힘을 주는 수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 시에 하나의 근육일지라도 저 세 가지 수축의 종류를 다 활용하면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등척성 수축과 구심성 수축은 잘 활용하는 데 반해 원심성 수축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육 컨트롤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지 걷는 것이 먼저 편해지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편해지고 마지막으로 계단 내려가는 것이 편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늦게 회복이 되는 이유는 이 동작이 아직 안정이 잡히지 않은 슬개골의 압박력을 높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려갈 때 대퇴사두근과 대등근의 원심성 수축의 기능이 비교적 늦게 회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무릎 신전의 관절 범위가 잘 나오고 신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걸을 때 한 번씩 풀썩 꺾이시는 분들은 대퇴사두근의 원심성 수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릎을 펼 때 대퇴사두근의 구심성 수축, 버티고 있을 때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수축, 무릎이 천천히 구부러질 때 원심성 수축이 일어납니다. 근데 운동을 할 때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이 구심성 수축에만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도와 강도는 나중에 올려주시고 낮은 무게로 천천히 구심성 수축, 그리고 특히 이 원심성 수축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있는 시간을 주면서 근육의 등척성 수축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똑같이 대퇴사두근 운동을 해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모든 운동에 다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도 무릎 재활하면 허벅지 근육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 근육이 커지면 불편감이 사라진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 환자분은 인바디상의 수치도 비슷하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근육의 볼륨도 건축과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느낌과 통증이 있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근력의 몇 %나 사용을 할까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으로 길게 사용하죠. 그런데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하를 최대치로 올려서만 운동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근력도 좋아지고 사이즈도 커지겠지만 위 환자처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재활할 때 낮은 무게로 반복 횟수를 높여서 근육의 지구력을 올려주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육 수축의 종류를 다 활용을 하면서 낮은 무게로 천천히 여러 번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주세요. 재활할 때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주시면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관절범위 회복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불편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활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손상당하거나 수술한 관절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져요. 따라서 균형 능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 발로 서는 게 어렵다면 양발을 앞뒤로 놓고 간격을 조절하면서 균형 능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주세요. 이런 밸런스 패드가 있다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서 운동을 수행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관절 꺾이는 통증이 있어도 적당히 참으면서 하되 제자리로 왔을 때 비교적 빠르게 통증이 떨어지는 강도로 수행하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통증을 참으면서요. 그런데 이 통증을 근력 운동할 때도 참으면서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활은 아픈 거야, 아프면서 낫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개수와 강도 조절을 안 하고 하시는 거죠. 이런 식의 재활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복력이 좋으신 분들은 염증도 잘 안 생기고 생겼다고 할지라도 금방 떨어지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단순히 근육 긴장도만 올라간 상태라면 근육을 적절하게 이완하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약물 치료나 충격파를 병행해야 될 정도로 심해진 상태라면 운동을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이 거꾸로 갈 수 있죠. 병원에서는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통증 없이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 시 통증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어저께 수행하지 못했던 동작들을 불편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날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근육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위 레벨의 운동을 하거나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활 진도가 너무 천천히 나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으시다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 재활은 할 때도 통증이 없어야 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도 통증이 없는 강도를 설정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절대로 한 번에 올릴 수 없겠죠. 그리고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꼭 저번에 했던 목표치를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강도와 횟수를 오늘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선수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거북이처럼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재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